꾸꾸야 이리 와볼래? 자.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오늘은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관련된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사실은 엄청 중요한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쉽고 간단하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무방한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쓸신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한테는 좀 흥미로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고양이의 몸에 있는 특징적인 몇 가지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고양이에 대해서 꽤나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또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고양이한테만 좀 발견할 수 있는 몇몇 가지 특이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는 보호자님들이 우리 고양이의 몸에 있던 게 이거였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고양이 신체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좀 데려왔고요. 이름은 꾸꾸라고 하고 지금 한 11살에서 12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1살 조금 넘었을 때라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꾸꾸랑 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설명드릴까 하는 부분은 고양이 머리에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신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양이 이제 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사실 귀에 대해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고양이 귀는 어떻고 귀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은 웬만하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고양이 우리 키우는 고양이 귀 옆에 보면은 이 특이하게 생긴 주머니가 있습니다. 헬리 포켓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영어로도 헬리스 포켓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있는 저 특이하게 움푹 파여 있는 저 부분이 헬리 포켓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 포켓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제 가설로는 이 헬리 포켓이라고 하는 구조가 고양이가 이제 소리를 듣는 청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설로는 그 고양이들이 귀에 근육이 되게 많습니다. 귀에만 근육이 거의 30개 이상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귀의 근육의 움직임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가설이 그 다음으로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역할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이 귀에 있는 거 보고 사실 간혹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은 이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이제 우리 애기 배에 뭐 났어요 해서 병원에 오면은 그냥 저곡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키우는 고양이 귀에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도 이게 정상적인 구조다 라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수염입니다. 수염. 고양이들은 아시겠지만 수염이 이렇게 코 양옆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데 수염은 아시다시피 코 옆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썹 위에도 수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저희가 이제 이 위치에 수염이 사실 코 주변에 제일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이제 코 주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수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코 말고 머리, 눈썹 위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앞다리 쪽에도 이렇게 수염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두세 가닥 정도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보통 이게 그냥 털인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흔히 수염의 역할을 하는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몸에는 사실 이제 수염의 역할을 하는 털들이 꽤 많은데 이 위치에 따라서도 이 수염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이제 큰 역할은 전반적인 이 주변의 감각이나 혹은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인지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이 앞발에 있는 이런 수염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원래는 사냥을 하고 이제 사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앞발로 건드렸을 때 이 앞발 근처에 있는 사냥감이 죽었나 살았나 이런 걸 감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머리 쪽에 있는 이런 눈썹 쪽이나 코 옆에 있는 이런 수염들은 내가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없나, 이런, 아니면은 뭔가가 장애물이 내 머리 근처에 있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데도 좀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염은 코 옆에도 있는데 코 옆에 말고도 여러 군데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씩 이제 보호자님들이 수염 뽑혔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수염은 사실 뽑혀도 시간 지나면은 다시 자라나거나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은 애기 배에 있는 건데, 꾸꾸야 잠깐만 들어볼래? 우리 고양이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 불룩한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흔히 똥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배 불룩한 구조물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진짜 뱃살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프리모디얼 파우치라고 하는 이 포유 주머니, 옛날부터 있던 주머니라서 원시 포유 주머니라고도 불리는데 정상적인 이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이제 왜 생겨났냐에 대한 의견이 아까 전에 이 귀에 있는 주머니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배, 이제 고양이들 아무래도 유연한 동물이죠. 그래서 이 애기들 배 이제 피부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잘 늘리려고 생긴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 혹은 또 고양이들이 이제 배 쪽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착지할 때나 혹은 충격 같은 게 가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있는 구조물이다라고 하는 가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양이들, 당연히 비만한 고양이들도 많은데 별로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데 이 아랫배 쪽에만 유독 볼록하게 주머니처럼 튀어나와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게 진짜 비만해서 뱃살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시 포유 주머니일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고양이는 원시 포유 주머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꽤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거의 6.5kg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뱃살도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집에 이제 키우시는 고양이 배 한번 만져보고 볼록한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우리 애기 배에 있는 원시 포유 주머니구나, 우리 애기가 배 피부 늘릴 때 이게 도움을 주는구나 정도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 관련해서 재미있는 상식들은 많겠지만, 오늘은 제가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 사실 수염이나 귀나 배 이런 데는 사실 그냥 만져보기만 해도, 아니면 눈으로만 봐도 발견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키우는 고양이 한번 몸에 우리 애기도 이게 있네 라고 체크 한번 해보시면은 좀 더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 얘기가 재밌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꾹꾹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꾹꾹 인사. 감사합니다.